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십성의 의미를 익히는 일은 사주 상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일관과 동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비견겁재는 나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기도 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비견겁재의 의미와 비견겁재의 길작용, 흉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견은 남자에게는 형제, 친구, 동료, 동서, 동업자를 상징하고 여자에게는 자매, 친구, 동서, 남편의 여자, 동업자를 상징하는데요. 그 특성은 분가, 양자, 독립, 이별, 분리 등입니다. 비견은 자존심과 자기주장이 강해서 타인과 불화하고 타인의 비난을 초래하기 쉬우며 또 심성이 고독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꺼려합니다. 사주에 비견이 과다하면 형제간에 싸우거나 친구와도 서로 분리되며 남자는 처, 여자는 남편과 이별하고 평생을 통해 노후가 많으며 여자와의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비견이 형충 파해되면 형제와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비견이 공망되면 남자는 아버지와 인연이 없고 처를 극하며 여자는 남편이나 자식과 인연이 박하고 형제는 서로 맞지 않아 동거하지 못합니다. 사주의 천간지지가 모두 비견이면 두 집안을 관장하든지 아버지와 인연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견겁재가 동주하면 형제나 부부간의 구설과 괴로움이 있으며 친척 또는 타인 때문에 손해를 보기 쉽고 부인과 사별하며 결혼이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간에 비견이 있으면 자기의 손이 형님 또는 누님이 있고요. 연간에 비견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반드시 있으며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 관살이 없는 한 성정이 다소 난폭하다고 봅니다. 시간에 비견이 있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양장인 경우가 있고 비견이 12운의 묘사 목욕과 동조하면 형제가 일찍 죽는 일이 있습니다. 여명의 비견이 많으면 색정으로 인한 번뇌가 많으며 가정 불화도 종종 있고요. 비견겁재가 동주하면 부부가 불화합니다. 여명의 비견겁재가 강하면 독신이 많고 남의 남편을 탐내기도 하며 여명의 비견이 강하면 부부간 애정이 없으며 비견이 천간에 많으면 다정하여 정조를 잃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겁재를 살펴봅니다. 겁재는 남자에게는 여자 형제, 이복 형제, 여자친구, 며느리를 상징하고 여자에게는 남자 형제, 이복 형제, 남편의 여친, 시아버지를 뜻하는데요. 그 특성은 교만, 불손, 투쟁, 폭력입니다. 부부가 서로 상극하고 야망만 커서 투기와 요행을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재 파산하며 이산이나 괴로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심화되고 정관이 있으면 제압되는데요. 공동사업은 절대 불리합니다. 사주에 겁재가 많으면 남자는 처를 극하고 여자는 남편을 극하며 구설수가 많고요. 특히 남자는 비견겁재가 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화류의 여성을 처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 중에 어느 기둥이 모두 겁재이면 부친을 일찍 사별하고 부부 이별수가 있으며 타인과 공동사업을 하면 반드시 파탄을 초래하고요. 사주 중 다른 주의 겁재와 양인이 함께 있으면 외면은 화려해도 내면은 곤곤하며 가정 또한 적막합니다. 혼담이 파하기 쉬우며 재물로 인해 화를 종종 당하는데요. 사주 어디든지 겁재가 있으면 혼담은 한 번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형제 중에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주 또는 월주 중에 겁재가 있으면 장손이나 장남은 되지 못하고요. 겁재와 상관이 동조하면 무례한이 되며 또 이것이 시주에 있으면 자손에게 해롭습니다. 겁재, 상관, 양인이 동조하면 재화를 당하거나 아니면 단명하거나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겁이 길작용을 하게 되면
일단 재성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친구, 동료, 형제, 동업자로 인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불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직장인은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무직자는 취직할 수 있는 해이며, 간혹 직장인의 경우는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대운의 뒷받침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비겁이 길작용을 하는 사람은 독단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친구, 동료, 형제들과 동업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 원국에 있는 상황에서 비겁이 길작용을 하게 되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상당히 향상됩니다. 비겁이 흉작용을 한다면 보편적으로 신약인 상태는 벗어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운에서 비겁이 들어오게 되면 원국에 재성이 있을 때에는 재성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지에 재성이 있고 통관해주는 오행이 없는데 운에서 비겁이 충작용을 하게 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에게 사고가 생기거나 헤어지는 등의 아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운의 환경은 돈을 벌지 말라는 비겁운인데 연운에서 재성이 들어온다면 이는 반드시 불법이나 도벽 등의 비정상적인 일들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한 일로 인해 돈을 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대운이 연운의 재성을 괴롭히는 관계로 크게 재미를 본다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데요. 단 원국에서 식상이 통관 역할을 해준다면 재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나 하던 일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또한 아버지와 불화하기 쉽습니다. 친구, 동료, 형제, 동업자로 인해 귀찮은 일이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주 원국에서 재성이 비겁으로부터 병이 들어있다면 동업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는 죽 써서 개주는 엉뚱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내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인 형국이 됩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고요. 재성이 흉이 되면 수입이 거의 없고 지출만 발생합니다. 기혼자는 부인을 힘들게 하므로 부부간의 불화, 처의 질병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내 몸을 혹사해서 무리할 확률이 많으므로 건강이 나빠지는데요. 특히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술, 도박 등의 잡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겁이 많을 때의 현상은 앞에서 언급했으니 그것으로 가름하고요. 비겁이 적을 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겁이 적어서 신약한 경우라면 친구가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신약한 사주에게는 비겁 구분 없이 둘 다 반드시 좋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비겁이 들어오면 운이 트이는 거죠. 사주 원국에서 비겁이 없고 인성까지 부족하다면 부모의 관심이나 지원을 바랄 수 있고 운에서 인성과 비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한 경우에는 관이나 식신상관으로 설계가 되면 좋지 않은데요. 가뜩이나 없는 기운을 더 쳐내고 뽑아내니까 말이죠. 신약한 사주는 자신이 앞장서거나 리드하는 것보다는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